이제 출근하지 마세요. 권고사직 통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는 후배가 있어서 연초에 신년 인사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후배의 문자가 뭐냐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연락이 늦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그만두라고 해서 버티다가 정리해고 통보받고 희망퇴직으로 해서 2개월치 받고 어제까지 근무하고 오늘부터 쉬고 있습니다. 오늘 생일이 무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씁쓸한 거죠. 씁쓸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저는 이제 최근 와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좀 충격인 거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도 그리고 후배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씁쓸하죠. 이제 그 후배나 아니면 선배들이라고 해본들 나이가 그냥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거죠. 저는 그 중간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싱글도 아니고 그냥 부부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몇 명이 되는데 이제 외벌이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가족들은 뭘 먹고 사냐. 이런저런 걱정들이 되는 거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서운 생각들이 드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되니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인력을 감축한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구성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물론 권고사직 통보기 때문에 위로금으로 해서 몇 달치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회사가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감소해서 저렇게 되면 참 아쉽죠. 근데 이 제목은 뭐냐면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대기업을 다녀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저도 공감합니다. 절대로 작은 기업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기업도 업종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착수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도 희망퇴직 같은 인도적인 방법, 그리고 수개월치의 월급 등을 주고 이렇게 대우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잘려도 대기업이라는 말을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은 최하급 노예이고 중견기업은 중급 노예, 대기업은 상급 노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도 구조조정, 공고사직을 하고 신규 채용은 중단하고 다들 자금 확보하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은 구조조정에도 희망퇴직이나 위로금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힘들다라는 거죠. 참 씁쓸하죠. 댓글에는 대기업은 직접 자르기보다는 스스로 나가도록 만든다 라고 하죠. 하지만 중견기업, 작은 기업들은 직접 자르죠.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30대부터 받는다라고 하고요. 40 넘기기도 어렵다라는 직장인 45세가 넘어가면 어디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은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니까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두고 최소 2, 3년은 별도의 수입 없이도 지낼 수 있게끔 최대한 비상자금을 마련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 생활비만큼을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그 정도 돈을 모아야 되죠. 한 달 생활비가 300이라고 하면 300만원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300이 모이면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1200 이런 식으로 긴급자금이다, 비상자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모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업급여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갑자기 수입이 끊겨서 생활에 곤란이 생기면 그로 인한 충격은
엄청날 거다라고 봅니다. 그냥 말로 그냥 그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함부로 빚을 내서도 안 될 거고요. 집을 무리하게 투기해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랬다가는 인생이 그냥 엉망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이런 얘기, 프랜차이즈 하라는 말도 들으면 안 되고요. 투자하라는 얘기도 안 듣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형제 자매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투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안 듣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돈이 쥐어져 있어야 그게 내 거지,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건 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고사직 바람이 분다라는 건 기업들도 많이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도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 마이너스랍니다. 그리고 삼성은 뭐 2,300억인가 3,000 몇백억인가 영업이익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97%의 영업이익이 날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복사지도 이면지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뭡니까? 소모품에 내는 것들 아예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 안 한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드는 걸 그냥 인력 감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연 감소도 하고 공고사직도 하고 이래저래 양방향으로 해서 인력을 계속 감축시키려고 하는 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고 더 넥스트 스텝이 어떨지, 내가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궁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몰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에 뭘 하면서 지내야 되지 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항상 겁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다음을 또 준비하고 삶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난립니다. 못 잘라내서 난리고 안 나가려고 난리고 이래저래 아비규환 경제시욕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가가 많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놈도 있고 부동산이 여전히 또 올라갈 거다. 실수요면 연끌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놈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쉽게 돈 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내 말만 들으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가장 멀리하고 아예 그냥 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말고 최대한 바짝 엎드려서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마른 낙엽처럼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숨어있고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가늘고 길게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할 바람이 부는 지금의 시대,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